안녕하세요, 공국장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불법 유사 수신 분야 공인 전문 검사죠. 이번에 서울 서부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 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등 24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변호사로 새 출발하게 된 이종근 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근 변호사입니다. 저는 24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이번에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가상화폐, 금융, 형사사건 등을 주로 하였고 다단계 유사수신 분야 1급 블랙벨트 전문검사 인증을 받았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검사님은 이제 직접 판매업계에 가장 널리 알려진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다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이 과연 이종근 검사는 왜 그렇게 불법 다단계 수사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또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범인들을 검거하고 하셨는지 그걸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제가 불법 다단계 수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가족 중에 불법 다단계 피해를 입은 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1999년도에 처음 검사 생활을 시작할 때 배치된 곳이 서울중앙지검 형사사부였는데 서울지검 형사사부가 불법 다단계 수사 전담부서였습니다. 그래서 불법 다단계 수사에 입문하게 되었고요. 수사를 하다 보니까 가정주부나 노인 등 피해를 당한 분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분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민항검사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불법 다단계 수사에 매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불법 다단계 수사를 위해서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현장도 답사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처음 불법 다단계 수사를 할 때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면 제가 그 불법 다단계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내에 나온 방문판매법 서적을 모두 입수해서 공부를 하고 그동안 나온 판례들을 총망라하여 수집하여 공부를 하고 또 다단계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불법 다단계 업체들 수십 곳을 방문하여 투자자인 것처럼 해서 마케팅 플랜, 체험 강의, 비전 강의 이런 걸 들으면서 다단계에 대한 이해, 마케팅 플랜에 대한 이해와 해독 방법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불법 다단계 수사를 계속 전개하였습니다. 엄청난 활동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제 불법 업체에 찾아갈 때는 어떻게 업무 시간에 가실 수는 없었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점심 시간에 가거나 저녁 시간에 가거나 그때는 휴가를 받았을 때 결혼 전이어서 휴가를 가지 않고 월화수목금토일 가서 집중적으로 듣고 그러한 방법으로 불법 다단계 업체의 실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전문 검사가 되기까지는 그런 이제 노력하는 시간들이 있었네요. 자, 그러면 24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뭐 좀 안타까웠던 그런 사건들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사건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조이팔 피라미드 사기 사건입니다. 2008년 10월에 사건이 발생하고 2008년 12월에 조이팔과 그 일당들이 서해를 통해서 중국으로 밀항을 하였고 그 이후 완전 범죄처럼 조이팔과 그 일당들이 중국에서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11년에 대구 서부검찰청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이 범죄의 실체를 규명해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 끝에 피해자들의 고발을 받아 다시 수사를 하여 중국의 은둔에 있던 조이팔 일당들을 검거하여 국내로 압송하여 그중 3명을 구속 기소하여 처벌하였습니다. 공무원도 많이 연루됐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조이팔과 그 측근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찰, 검찰 고위 공무원들이 많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이팔은 사망했다라면서 그 측근 내지
친척 내지 지인이 장례식 동영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이건 조작되었다. 조이팔이 사망했을 리 없다. 그런 의혹을 많이 제기했고요. 저도 일단은 사기범은 심장마비로 죽지 않는다. 사기범은 심장마비로 죽을 수는 있지만 3조 5천억 원의 사기 피해를 발생시키고 중국으로 밀항까지 한 사람이 가라오케에서 노래 부르다가 술 마시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말은 쉽게 믿기가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규명하기를 원했는데 검찰 정기 인사 이동으로 대구 서부검찰청을 떠나면서 그것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그 이후 검찰과 경찰에서 조이팔은 사망했다고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이 조이팔이 사망한 것이 아니다. 믿을 수 없다. 장례식 동영상은 사망의 증거로 볼 수 없고 죽은 사람의 장례식 동영상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다라고 아직도 사망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부분을 클리어하게 규명해주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한 게 가장 아쉬운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면 그 이제 조이팔 사건은 완전히 끝난 거죠? 현재는 이제 끝났는데 조이팔이 살아 있을 수 있다라는 피해자들의 그 절규, 피해자들의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는 한 사건을 떠나서 그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것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지 않는가 그런 점이 아쉬운 마음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사로서 불법 다단계 사건과 금융범죄 사건 이제 주로 수사하시다가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셨는데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실지 궁금합니다. 금융 형사 부분 전문 변호사로서 일반 변론 활동은 통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회복, 그리고 인권 보호, 그리고 업체의 준법 경영 지원 등의 업무는 통상적으로 변호사 영업으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에 더하여 공익 활동으로 불법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공익 활동, 공익 신고 등의 활동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다단계 판매 업계의 저승사자로 유명하셨죠. 이종군 전 검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종군 검사장님과는 앞으로도 뭐 몇 차례 더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자, 오늘 나와주신 이종군 전 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